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오는 3일 공개시장 운영으로 시장에 1조 2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05조 원의 유동성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민은행은 특수 시기에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금융시장은 연휴 연장 조치로 애초 예정보다 사흘 늦은 3일인 오늘 재개장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미국 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현지 시간 2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포스트 측은 백악관 이코노미스트들은 신종 코로나가 올해 1분기 약 0.2%포인트 정도의 제한된 경제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9일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통보하면서 우리 기업의 중국 공장들도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시와 장수성, 광둥성 등 최소 16개 성과 직할시가 연휴 기간을 오늘 9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SK이노베이션 등에 대한 부품 수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이 현지 시간 1월 31일 유럽연합을 공식 탈퇴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향후 유럽연합과의 무역협상에서 강공을 예고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오는 3일 연설에서 향후 EU와의 무역협정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힐 예정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5%가 넘게 빠지면서 2110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6%가 넘게 빠졌습니다. 시장 640선까지 내려오면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되는데요.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3차 감염이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크게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중국의 춘절 이후로 오늘 처음으로 중국 증시가 개장이 되는데요. 이와 함께 시장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 시장 내 급격한 돌발 변수로 등장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변동성 확대 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시총이 열흘 새 3천조가 증발했는데 살펴보고요. 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적으로 중국 취향 노선이 대부분 중지되면서 항공주에 대한 우려감이 큽니다. 시장 영향 짚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랜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급락했습니다. 시장 상황 짚어보고 이번 주에 나오는 이슈들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변동성 확대 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적으로 이 중국 취항 노선이 대부분 중지되면서 항공주에 대한 우려감이 큰데요. 시장 영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실적에 따른 장세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관련된 모멘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흔들렸는데요. 일단 코스피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5%가 넘게 빠졌고 코스닥 시장은 6%가 넘게 빠졌습니다. 외인과 기관들 이 양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나타냈는데요.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지난주 시장 상황 상당히 조금 좀 안타까운 그런 양상, 우리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 내에서도 계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이 시청자 여러분도 이미 말씀을 안 드려도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일단 동남아시아권 국가, 소위 말하는 신흥국 국가의 시장이 먼저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 증시가 후발주자로서 지난 주 후반에 들어서야 조금은 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어떤 그 하락장이 진행되었다라는 부분. 그렇다라면 일단 이번 주 초반까지는 아마도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미국 시장 크게 하락한 바가 있었죠. 그런 부분의 영향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실질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 유로존의 증시들, 그리고 유로존의 국가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 대책 강화 부분이 상당 부분 비중 높게 지금 현재 시장 내 반영이 되어 가는 그런 와중에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장 상당 부분 선진 시장에 의한 어떤 그 악재 상황 부분, 우리가 이번 주 조금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지난주 시장 먼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코스피 시장은 5.6%의 하락, 코스닥 시장은 이보다 더 하락을 한 6.3%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지난주 시장 특징, 다른 것이 없었죠. 말 그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시장의 우려감, 이 부분이 그대로 그 불안감이 그대로 시장 내에 작용을 하면서 코스피 시장은 물론 코스닥 시장의 낙폭을 증가시키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근데 한 가지 지난주 시장 내에서 좀 절름발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중국 시장은 열리질 않았었습니다.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시장이 개장을 안 한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주변 국가들,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아시아권 홍콩 시장, 대만 시장, 미국 시장, 유로존 시장, 다들 오늘 중국 시장의 개장 이후 그들의 장의 움직임, 중국 시장의 향방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시장 출렁일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점, 우리가 분명히 좀 대비를 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확대하는 그런 모습. 이렇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지난주 1주간만 약 1.6조 원가량의 외국인 매도세가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상당히 급작스럽게 폭증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후반 우리 시장을 마치고 나서 어제 그저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주말 미국에서의 어떤 그 대책 부분, 이 부분이 상당 부분 격상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과거 2주 이내에 중국을 방문했었던 사람들은 미국으로의 입국마저도 금지가 되는 상당히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춘절 연휴를 연장시키는
그런 모습까지. 그리고 대다수의 학교가 휴교가 내려지면서 전체적인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질병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WHO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그 최고조는 아니지만 위험 수위를 보통에서 높음으로 격상시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났었고요. 이런 어떤 그 전반적인 우려감, 불안감에 의해서 방역주랄지 백신 관련주들의 주가는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반면에 중국 관련주의 대표주자 면세점과 항공주들에 대한 하락, 폭락 우리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라는 점. 여기에 또 한 가지. 대만도 중국 권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만의 대만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 IT 기업들의 하락이 나타났었고요. 이에 따른 동조화 현상이 우리 시장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면서 코스닥 시장 내 IT 중심의 IT 기업들의 주가 하락 큰 폭으로 나타났었다라는 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점 말씀을 아울러서 좀 드려봅니다. 근데 여기서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의 경험을 이번에도 또 한번 살려서 과거의 경험치를 녹여 들어가게 하는 그런 투자 전략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겠죠. 결국은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 다시 말하면 시장의 낙폭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결국은 새로운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로 맞닥뜨릴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의 낙폭이 만회되어 가는 시기, 이 부분은 결국은 환자의 발생 속도가, 새로운 환자의 발생 속도가 늦춰져 가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변동성 확대 부분이 급작스럽게 낙폭을 만회하는 그런 어떤 원상 복귀의 시기로 빠르게 회귀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좀 살펴본다라면 지금 현재는 분명히 변동성의 확대 구간이지 낙폭의 만회 구간은 아직까지는 최소한 10일 내외는, 열흘 내외는 한 2주 정도는 기다려야 될 것이다라는 점. 지금 현재는 새로운 환자의 확산 쪽에 조금은 더 시장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과거의 경험을 살려본다라면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게 되면 새로운 환자의 발생 속도가 좀 늦어지게 될 그럴 가능성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놓고 그 이후에 대한 대비, 이후에 대한 대응 전략 일단 마련을 좀 해둘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유로존과 미국 증시는 아시아권 증시보다 조금 더 늦게 반응을 하더라라는 점. 지난주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 그리고 아시아권 증시는 대다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낙폭이 확대되는 구간이었음에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 하루는 반등하는 그런 양상도 나타났었고 다시 반락하는 그런 양상 나타났다가 지난주 금요일 시장 낙폭이 크게 확대되어지는 그런 모습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이 부분이 과연 의회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물론 내일 모레 상원 의원 표결을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지난주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에서의 주요 관심사는 트럼프 탄핵안이었다라는 점. 하지만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확대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다우지수가 2%가 넘게 급락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S&P 500은 1.8%, 나스닥 지수는 1.6%의 급락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 근데 가만히 좀 지켜보게 되면요. 대형주 쪽, 다우종합지수의 하락폭이 조금 더 크게 나스닥 지수보다 더욱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라는 점. 그만큼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핵심 주도주는 여전히 나스닥 쪽에 있는 마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종목들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조금 좀 힌트로 삼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전히 이번 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우한 폐렴에 대한 확산 양상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오늘 잠시 후에 이제 10시, 우리 시간은 10시에 중국 시장이 개장이 되죠. 오랜만에 개장이 되는, 거의 뭐 2주 만에 개장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중국 증시의 방향성, 아마도 미국 증시에까지, 그리고 유로존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점 분명히 생각해 둘 필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번 주 미국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ISM 그 PMI 지표가 발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결국은 이런 PMI 지표랄지 아니면 공장제 수주랄지 아니면 고용 지표랄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결이 되어서 어떻게 그 발표치가 시장에서 평가가 되어질 것이냐가 실질적인 시장의 주요 관심사일 수 있다라는 점. 혹여나 신종 바이러스와 같이 맞물리게 되어서 제조업 PMI랄지 고용 지표랄지 이런 부분들의 혼란 상황들이 좀 나타나게 된다라면 시장에서는 심지어 다시금 뒤의 공포, 소위 말하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로 확산될 그럴 여지도 분명히 남겨놓고 있다라는 점. 앞으로 향후 2주 동안에는 시장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소위 말하는 공포가 극에 달하는 어떤 그 순간도 나타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염두에 놓으시고, 그렇다면 이런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일단 피해 놓고 볼 것이냐, 아니면 관망의 자세로 다시금 회복될 그럴 어떤 그 시점을 기다리면서 관망 자세로 투자 전략을 계속 세워나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데요. 저라면 물론 그 포트폴리오의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라면 급격하게 팔거나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냥 관망의 자세로 계속해서 시장 좀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조금은 더 나은 투자 전략이 아닐까. 사실상 이렇습니다. 지금 판다고 해서 다시금 살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을 잡는 것도 또 이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미 지금 현재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이다라면 일단 최악의 상황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관망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번 주 관심 스케줄, 이 글로벌 이벤트 좀 따져보죠. 오늘 당장, 오늘 저녁이죠. 미국에서는 이제 그 ISM 그리고 IHS 마켓의 제조 PMI 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중국 1월달 최신 제조 PMI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내일에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당히 좀 중요하죠. 소비자 물가 지수 과연 이 부분 일단 마이너스는 극복을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긍정적인 수치를 만들어내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바로 그 D의 공포,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와도 연관되어 줄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 놓으시고요. 리세션에 대한 공포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는 조금 당장 눈앞에 나타날 여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꼭 좀 염두에 두실 필요 있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수요일에는 미국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대한 상원 표결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상원을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에서 지금 현재 다수 의석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은 미국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라는 점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12월 미국의 무역 수지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무역 합의 바로 직전, 이런 상황들 속에서 무역 수지가 대중국과 관련해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 부분 시장의 관건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그 7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비농업과 관련된 그 고용 지표 발표 예정에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고용과 맞물리게 돼서
그리고 PMI 지표와 맞물리게 돼서 과연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가장 우려라고 할 수 있는 돌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서 시장 내에서 평가가 되어질 수 있을지, 그 평가의 방향성이 상당 부분 중요할 수밖에 없다. 투자 심리의 변화의 전환점 여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꼭 좀 생각을 해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에서는 지금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지난주 시장 내에서 우리 시장에서 눈에 보였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아자동차하고요, 현대차하고요, 자동차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LG화학이라는 어떤 그 기업, LG화학에 대한 어떤 그 실적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나와주게 되면서 시장 하락 일색임에도 불구하고 뭐 자동차 주가랄지 LG화학의 주가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이에 대표적인 근거, 핵심 배경에는 바로 실적이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최근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알파벳, 구글의 모기업이죠. 오늘 저녁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보시고요. 내일은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에 대한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수요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퀄컴의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만큼 반도체와 관련해서, 통신과 관련해서, 5G와 관련해서 어떤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시장의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시장의 방향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실적 발표다라는 점 아울러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시총이 열흘 새 3,000조가 증발했는데요. 간밤에는 또 후베이성에서 사망자가 56명이 늘었고 확진자는 2,000명이 늘었습니다. 상황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신종 코로나가 경기 하방 압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제 앞으로 열흘, 그러니까 한 2주 정도가 최대 고비 상황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현재는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바이러스 질병과 관련된 이 부분은 좀 수그러들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확산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 물론 호주를 비롯해서 최근 이태리에서도 이 바이러스 백신과 관련된 그 어떤 그 연구들을 공유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이제 그 질병 대책 강화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현재의 상황은 확산 시기다라는 점. 그렇다면 시장 내 아직 최악의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좀 두시면서요, 앞으로 향후 10일간 좀 상당 부분 움츠린 자세로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전략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말씀 좀 드려봅니다. 일단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중국 춘절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내에서 소멸이 되었다라는 점이 가장 큰, 가장 우려스러운 안타까움이다라는 점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또 하나, 글로벌 호재들이 지금 현재 계속 상쇄되어져 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호재다라고 하면 지금 화면을 나가고 있습니다만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무역 합의가 서명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서 글로벌 통상 확대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기대감, 이러면서 각종 산업으로의 전이 가능성까지도, 전이 기대감까지도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이 부분이 그대로 지금 묻혀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 물론 여전히 살아있는 재료임에는 분명하다. 기대감을 갖기엔 분명하다. 근데 하지만 이를 조금 더 크게 누르고 있는 것이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감이다라는 점. 두 번째가 FOMC를 비롯한 글로벌 통화 당국의 유동성 확대 정책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유동성의 쇠퇴기가 아니라 유동성의 확대. 어제 또 인민은행에서도 유동성 확대
한 2천억 달러, 2천억 위안 정도를 또 이제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확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유동성 확대는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두 가지 미중 간의 1단계 무역 합의와 유동성 확대의 지속을 배경으로 해서 글로벌 경기 개선이 최근 들어서 상당 부분 발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되면서 각 산업별로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IT 기업들의 사이클, 이 업턴 사이클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점.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그 실적, 긍정적인 실적 발표, 이 배경에는 클라우드 서버가 있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들 다들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찬찬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클라우드 서버를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개선의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들은 반도체 호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 배경이 되고 있다라는 점으로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클라우드 서버와 맞물리게 되면서 이 부분은 통신, 5G하고도 맞물리게 되는 그런 움직임까지도 연쇄 밸류체인의 어떤 그 연결고리 속에서 긍정적인 IT 전반적인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소나기, 눈앞에 닥쳐있는 악재,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글로벌 호재들을 지금 상쇄시키고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당분간은 최소한 앞으로 2주 정도는 이 부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 아울러서 이번 주 발표되는 매우 중요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PMI 지표와 고용 지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 결국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이 되어서 혹여나 발표되는 지표들이 비관적인 방향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은 아닐지, 이 부분 분명히 우리가 염두를 해놓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한 발짝 나가게 된다라면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리세션에 대한 공포까지도 확대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겠죠. 분명히 시장 호재와 악재 두 가지가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양상, 소위 말하는 곰과 황소 간의 어떤 그 대응 양상 계속 나타나게 될 텐데, 호재라는 점,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무역 합의, 그리고 유동성의 지속이라는 긍정적인 어떤 부분. 하지만 급작스러운 돌발 변수에 따른 경기의 쇠퇴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연관되어지면서 과연 어떤 쪽으로 투자 심리의 방향성의 무게중심이 쏠리게 될지,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될 점이다라는 점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앞서서 이런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었죠. 지난 주말 이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어떤 그 대응책 양상이 상당 부분 강화되고 격상되어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다라는 점.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3대 항공사 중국 관련 어떤 그 노선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운항 중단을 이미 결정을 해놓고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델타항공 앞으로 2달 동안 중국과의 어떤 그 중국행 항공편,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항공편 운항 중단이 내려졌고요.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미 운항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역시 3월 말까지 중단 발표 만들었다라는 점. 이렇게 되면서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만은 항공 관련주에 대한 우려감, 바로 직격탄을 맞는 그런 모습들. 아마도 미국 시장에서의 델타 항공 주가, 유나이티드 항공의 주가, 아메리칸 에어의 주가,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이랄지 그 LCC 항공사랄지 이런 부분들과도 아마도 커플링 양상이 상당 부분 맺혀지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 행정부에서도 행정당국에서도 중국에 대한 여행 경보 상당히 이제 격상시켰다라는 점. 2주 내 중국을 출입했었던 입국 사람들은 미국 내 입국을 금지 조치했다라는 점.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월 23일에서 2월 2일 어제까지 휴장. 그리고 이런 부분들 중국 내 공장이 있는 다양한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공장의 영업을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키고 있다라는 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홍콩과 대만 중화권 국가들의 움직임이 될 것 같습니다. 홍콩의 움직이는 이미 홍콩 시위로 인해서 상당 부분 좀 가라앉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홍콩의 주식을, 홍콩의 시장을 계속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대만 증시에서의 어떤 그 IT 업종의 주가 변동성, 이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커플링 양상, 과연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고려해 봐야 될 것이다 라는 점 참고 삼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궁극적으로는요, 물론 기대감이 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확산기이기 때문에 조금 좀 섣부른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버릴 수는 없겠다. 결국은 인간이 극복할 바이러스, 이런 쪽에 기대감을 가지시게 되면서 안정기, 소위 말하는 감염자의 속도, 감염자의 숫자가, 확산 속도가 줄어드는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안정기에 진입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투자 전략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 그러면 결국은 중국에 대한 관련주,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련주가 아닌 동반 하락을 한 주식들, 대표적으로 IT 업종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한한령에 대한 완전 해제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을 했죠. 호텔 신라랄지 아모레퍼시픽이랄지 가장 먼저 하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 2주 정도 지났죠. 빠르게 회복이 된다라면, 이제 안정기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주가의 회복이 나타날 그런 종목군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생각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낙폭과대에 대한 평가 기준을 어떤 잣대로 삼아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다. 첫 번째가 밸류에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PR이나 PBR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PR이나 PBR이 급격하게 하락한 그런 밸류에이션 잣대. 두 번째는 기업의 펀더멘탈,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계속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여부, 그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낙폭과대가 나타났다라면 다시금 가장 빠른 속도로 제자리 찾기에 주식의 주가의 제자리 찾기에 나설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아울러서 산업 사이클이 과연 어떤 위치에 처해져 있느냐.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 IT 업종이 될 것 같은데요. IT 업종에 대한 기대감, 분명하게 아직 우리가 버릴 수는 없다라는 점. 여전히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면 어떤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냐. 결국은 IT 업종군, 중국 관련주,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영역군에 두고 주목해보자라는 점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네, 전략 짚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업종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잠시 언급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항공주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이 중국 운항 노선이 일부가 중단이 되기도 했거든요. 관련해서 항공주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제 항공주가 실질적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사실상 지금 현재 항공, 중국을 오고 가고 있는 중국 운항 관련 항공사 주식들, 어찌 보면 상당히 힘든 나날을
앞으로 상당 기간 겪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유로존도 마찬가지고요. 아시아권 증시, 우리나라 증시, 모든 증시가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항공, 운항마저도 중단하는 그런 양상. 이 부분, 운항이 중단하면 비행기는 서 있으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비행기는 무조건 하늘에 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노선을 찾아야 할 텐데 가장 걱정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항공사 주식은 결국은 저비용 항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LCC들이 될 것 같은데 LCC들이 주로 일본과의 어떤 그 감정 개입,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서 일본 노선을 대다수 중국 노선으로 돌린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중국발 악재가 터진 그런 상황. 그렇다 보면 설상가상 일본으로의 운항도 줄어든 상황, 중국으로의 운항도 줄어든 상황. 그러면 대체 노선을 과연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이냐? 이게 바로 저비용 항공사들의 지금 현재 처한 위치일 것이다라는 점. 고민이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주식은 지금 현재 절대 저가, 저점 매수도 하지 말아라라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망의 자세가 유효할 것이다. 저점 매수조차도 아직 나설 때가 아니다라는 점. 저가 매수를 자제하자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과거에 질병에 따른 영향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두 가지입니다. 사스 상황이 나타났어요. 2003년 메르스 사태가 나타났던 그런 상황들. 여행객 숫자가 무려 60%에서 40%가량. 그리고 주가의 회복 최소한 6개월 이상이 소요됐다라는 점 생각을 해본다라면 분명히 저점 매수에 나설 때가 아니라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관망 양상을 나타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다. 살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얼마든지 올 수 있다라는 점.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일본에 대한 악재 그리고 중국에 대한 악재.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터졌다라는 점. 그나마 풀서비스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체 노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한데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주의를 요망한다라는 점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미국도 마찬가지. 중국 노선을 운항 중단, 유로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뭐 크루즈들까지 운항을 중단하는 입항마저도 중단시키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난다는 점 분명히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결국은 감염자 수의 증가세가 완화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아직까지는 분명히 감염자 수의 증가세가 그 속도가 확산되어 가는 시기다라는 점. 최소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이 변동성 장세는 우리가 지금 피해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말씀을 좀 아울러서 드립니다. 네, 최근 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실적주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모멘텀 좀 기대를 해보면 될까요? 예, 시장. 일단 뭐 앞서서 시장의 유동성은 상당히 긍정적인 유동성 장세는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 이루어진 그 후발. 그 어떤 그 기대 효과 상당 부분 남아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MWC 2020이 여전히 유효하게 아직 뭐 그 개최가 취소됐다라는 이야기 아직 들려오고 있질 않고요. 디트로이트 모터쇼 역시 3월 중순이죠. 여전히 아직 계획이 취소됐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적과 관련된 그리고 IT 자동차와 관련된 이런 업종별, 산업별 사이클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 내에서 2주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죠. 마가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컴퓨터, 그리고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 이 주식들이 과연 어떤 산업군의 핵심 역량을 가지고 그들의 주가의 상승, 폭증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지. 특히나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종 주가상 사상 처음으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 내 자동차 주시장 시총 1,0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사상 최초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시대는 분명히 본격적인 성장기로에 진입되었다라는 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다른 것에 의한 소프트웨어에 의한 어떤 그 실적의 상승, 실적의 증가가 아니고요. 클라우드 서버의 어떤 그 산업 자체가 상당 부분 호황기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은 바로 반도체 업황 개선과 직결이 되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렇습니다. 클라우드 서버를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와 OTT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애플 컴퓨터, 그리고 유튜브와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구글. 오늘 저녁 실적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가와 클라우드 서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아마존. 이 주식들이 결국은 미국 시장의 상승을 계속해서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현재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 질병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기업들의 실적 펀더멘탈, 이 부분이 결국은 서로 간에 대치 양상을 보이게 되면서 투자 심리의 어떤 그 움직임, 방향성,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이제 변동성 양상이 줄어들게 된다면, 둔화가 되게 된다면 결국은 시장의 중심점은 다시금 IT, 그리고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산업군으로 다시금 회귀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되는 알파벳의 구글이죠. 실적 발표 오늘 저녁입니다. 실적 발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모레입니다. 퀄컴의 실적 발표 역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다 말씀을 아울러서 좀 드립니다. 네, 세 가지 이슈 짚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번 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국은 시장을 좌지우지할 것이고, 아마도 오늘 우리 시장보다는 오늘 시장은 당연히 잠시 후에 개장될 중국 시장에 의한 중국 시장의 방향성, 영향을 상당 부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내일은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아마도 미국이 지난 2월 2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격상시켰고 대응 수위를 상당 부분 높이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기에 월요일 오늘 저녁 다시금 개장이 되는 미국 시장 역시 만만치 않은 그런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펀더멘탈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결국은 주식을 우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 입장에서 주식을 버리고 떠날 것이냐? 주식을 버리고 떠나지는 않습니다. 주식은 계속 우리 시장에서 계속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고, 이를 어떻게 피해갈 것이냐, 어떤 최선의 대응 방안을 가져갈 것이냐, 결국은 펀더멘털 중심의 실적 개선주 중심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봐야 될 텐데, 그 중심점에는 미국의 마가가 자리 잡고 있고, 그 마가의 배경에는 결국은 실적 개선이라는 그런 핵심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 그 근간에는요, FOMC를 중심으로 한 유동성 확대가 근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간의 1단계 무역 합의 완성이 결국은 긍정적 펀더멘탈의 기초 배경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테크 모멘텀에 대한 기대는 계속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서 과연 중국발 모멘텀과 우한 폐렴, 이 두 가지가 어떤 양상을 보여주게 되겠느냐. 일단은
중국발 모멘텀은 지금 현재 꺾여 있는 그런 상황. 우한 폐렴이 지금 현재 중국발 모멘텀을 상쇄시킨 그런 상황. 하지만 우한 폐렴의 확산 가능성이 좀 둔화되어진다라면 중국발 기대감은 여전히 그 어느 때라도 다시금 급격하게 살아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죠. 우리나라 IT 그리고 글로벌 IT 커플링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대만의 어떤 IT 기업들의 어떤 그 움직임 이런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는 대다수 IT 기업들이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점 분명히 생각을 해 두시면서 IT와 관련된 관심, 펀더멘털과 관련된 관심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